안녕하세요, 언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교육화에서는 왜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나올 수가 없는지,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 건 단지 말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 흔히 얘기하는 영어 회화, 일상 회화 이런 거를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네 가지가 고르게 발달하는 언어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육화에서는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이 네 가지 능력을 다 골고루 실력을 갖춘 친구들이 배출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단 대부분 많이 인지하시겠지만 첫 번째는 그 교육법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누더기 옷 아시죠? 예, 누더기 이렇게 패치가 많이 붙은 옷. 이게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경까지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교육이 공교육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된 걸 조금 어떻게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시도는 계속하지만 교육이란 거는 왜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100년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50년까지는 내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계속 개정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반백살인데 저 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교과서 내용만 달라졌겠죠. 하지만 여전히 구닥다리 방식으로 여전히 그렇게 모든 게 영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 국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모건 아이건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분들이건 학교는 결국엔 다 다니셨고 다닐 거고 다 누구나 거쳐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즉 공교육에서 영어는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어에 노출되는 절대 시간이 아주 부족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영어 시간 3시간 듣는다고 해도 실제로 영어를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뭉쳐놓으면 10분? 10분 될까요? 여러분 10분짜리 영어 영상 보셨나요? 그 A4 용지로 분량을 따지면 엄청난 스크립트가 나오는 분량입니다. 실제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일주일에 순수하게 영어를 듣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하루에 10분 이상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절대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 영어를 듣는 시간이 생각해 보세요. 각 과목 수업 시간이 4시간, 5시간이라고 해보자고요. 4시간, 5시간을 영어로만 듣잖아요. 적어도 말은 아이의 능력에 따라 못할 수도 있고, 많이 하는 애도 있고, 친구랑도 영어를 못하는 애는 말을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듣잖아요. 듣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한국에 10분 하고, 여기 외국에 그냥 좀 5시간 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비교가 안 되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인풋이 들어가야지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냥 무조건 책만 보고 외워서 말합니까? 성인은 가능하죠. 성인이나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가능하지만 어린 학생들이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뭡니까? 무조건 문법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거는 한국식 문법입니다. 실제적으로 영어권 국가에 나와서 논문을 쓴다거나 어떤 비즈니스 레터를 쓴다거나 많이 도움이 안 됩니다. 많이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한국식 문법은. 그러면 말하기 안 되지, 듣기 안 되지, 쓰기 안 되지, 읽기
읽기는 그나마 한국 교육이 독해 중심이니까 좀 될까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한국 분들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독해도 잘 안 됩니다. 뭐 수능 독해 했으니까 독해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비즈니스 레터들, 뭐 이렇게 광고 전단지 같은 거, 학교에서 아이들 오는 그런 스쿨 레터 같은 거 잘 못 보세요. 한국에서 교육 잘 받으셨어도. 그럼 읽기도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뭔가 방법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늘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영어를 책임져 줘야 됩니다. 한국도. 그게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차적인 생각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다 애들이 한국 애들인데 어떻게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냐? 말이 되는 소리냐? 애들끼리 어떻게 영어를 쓰냐? 그게 바로 되겠습니까? 바로 20명, 25명 모아놓고 야, 이제부터 너희들 영어로 말해. 그럼 그게 되겠습니까? 영어 하는 애 있습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학교에서 일부 주요 과목들, 제가 늘 주장하지만 수학이나 과학 정도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계속 영어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과학이랑 수학 수업을 영어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과학, 수학을 영어로 배우는 겁니다. 영어 시간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 교육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과학, 수학을 영어로 가르칩니다. 그럼 초등학교 6년을 영어를 배웁니다. 과학, 수학을 통해서. 그쵸? 영어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영어 과목은 중학교에 갑니다. 중학교에서도 과학, 수학, 또 영어는 기본적으로 주요 과목이잖아요. 과학, 수학을 영어로 배우는 겁니다. 9년을 배우잖아요. 그쵸? 고등학교로 가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문과, 이과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 가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구과학, 생물, 물리, 화학, 과학 과목이 4개로 나눠집니다. 수학만 해도 수1, 수2,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예, 심화 수학 나눠지잖아요. 그런 수업을 다 애들이 영어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또 배우겠죠? 그러면 그렇게 12년을 영어로 배운 아이들은 영어를 합니다. 영어를 합니다. 그게 국가 경쟁력이기도 하고요. 그냥 영어 시간에 지금 이 한국식 입시교육에 맞춰서 중학교 땐 내신 공부하고 고등학교 땐 모의고사 수능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는 백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영어를 잘할 수가 없는 환경이고 구조입니다.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럼 말씀하시겠죠. 아니 이 사람아 어떻게 바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이들에게 수학, 과학을 영어로 가르치려면 그 영어를 할 수 있는 수학, 과학 선생님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지금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서는 거의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입니다. 대학 교육 4년입니다. 그럼 몇 년이죠? 네, 16년 아닙니까? 16년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16년을 투자해서 16년이 지나면 그 16년이 지난 세대는 뭡니까? 초등학교 때 1학년부터 과학, 수학을 영어로 배운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아이가 16년이 지나면 과학, 수학은 온전하게 영어로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배운 아이가 16년 뒤에 사회로 진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엔 선생님이 되는 아이들도 있겠죠. 교사가 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최고로 길게 잡아도 16년입니다. 중간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똑한 아이들은 아니면 조기유학을 경험했거나 그런 아이들은 영어가 조금 더 자연스럽잖아요. 한국에서 있었던 아이들보다 현실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과학과 수학을 영어로 배웁니다. 한국에서.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배우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대학에 가잖아요. 그럼 10년간을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의 만약에 교사가 그 중에서 교사를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이 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아이들이 또 뭡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과학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이 되는 겁니다. 즉 포인트는요. 길게 잡아도 16년이면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까지 해도 16년 뒤에는 우리가 과학하고 수학을 온전하게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국내에서 생산한 그런 양질의 교원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교육을 위해서 16년도 투자 못합니까? 100년을 보고 가야 되는 교육에서 16년도 투자 못하냐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기득권층은 절대 자기네의 그 영어를 이용한 파워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서민층에 어떻게 보면 세뇌 아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서민층에서 더 반발할걸요. 야, 영어가 양극화된다. 그럼 우리는 서민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교육비도 안 되고, 야, 그럼 우리만 더 입시에서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 그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전근대적인 후진 사고방식으로 그냥 쉽게 말하겠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무장된 서민층들이 더 반발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 같은 서민들이 더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는 공교육에서 책임져라.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만 공교육에서 확실하게 책임진다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50년 후에 더 밝습니다. 혹시 그런 기사 보셨어요? 50년 뒤에면 우리나라의 그런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파키스탄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전 세계의 그런 금융기관들에서, 권위 있는 금융기관들에서 5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지금의 우리가 좀 얕보는 그런 나라들한테 압도당한다고 합니다. 출산율도 되게 낮죠. 그런 이유도 뭡니까? 다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100% 모든 게 교육 책임은 아니지만 사교육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공교육에서 책임지라 그겁니다. 국가가 책임져달라 그겁니다. 그런 거를 저 같은 서민들,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서민들이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잘못된 세뇌를 당해서 마치 영어를 하면 좀 쉽게 말해서 국가를 팔아먹을 수 있는 놈, 매국노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어가, 외국어가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 중에 영어를 제가 강조하는 건 어쨌든 제가 터키 사람을 만나면 터키어 합니까? 제가 태국 사람을 만나면 제가 태국어 합니까? 제가 몽고 사람을 만나면 몽고어 합니까? 제가 나이지리아 사람을 만나면 나이지리아 그 지역말을 합니까? 부족말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서로 우리 영어로 얘기하자 약속하지 않아도 영어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를 한 단어라도 안다면 헬로우부터 시작됩니다. 대화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한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꼭 영어로 말해라. 강요하지 않아도. 일본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말레이시아 로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저한테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을 만났으니까 띠리리릭 데이터 들어와서 영어로 말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게 영어입니다. 자기 모국어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강조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노예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깨어 계셔야지 자녀들도 깨어나게 됩니다. 간혹 보면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굉장히 국뽕에 취해서 마치 뭐 우리말이 가장 좋은 것처럼 우리말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국가 경쟁력은 국가가 생존하는 하나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파자가 돼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기득권층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래요. 어느 나라나. 후진국이면 후진국일수록 있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자기 거를 절대 놓고 싶지 않음입니다. 나눠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뭡니까? 보여주기식이라도 평등하게 제공해 주려고 보여주기식이라도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후지면 후질수록 있는 사람들만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아웃사이더들이 한국 교육에서 책임 못 져주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에 나오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